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그 샵 관리 단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샵에서 고객한테 가격을 받을 때 일반 관리를 기본 관리를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기본 관리 자체가 6만 원, 7만 원 이렇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 각 지역마다 어떤 그런 번화가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지금 다 다르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깥을 둘러보면 저희 부산, 경남,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경쟁이 많이 붙다 보니까 샵에서 기본 관리를 2만 원, 15,000원. 제가 심지어 어느 외곽 지역에서는 9,900원짜리 기본 관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데콜테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경쟁을 하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대다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의견을 물어봤을 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품 가격이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도매 가격도 있고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리비도 내셔야 되고 또 샵 월세도 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가격을 낮춰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나면 월말에 정산을 하고 났을 때 관리비 나가고 나가고 제품비 나가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제 거래처 원장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피부 관리를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니 한 달에 9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더라고. 어디 근처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도 2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돈을 벌자고 이걸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손님은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그 샵은 관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샵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가 주변에 다녀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고객들이 특히나 요즘은 워낙 온라인이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구에 사시는 고객이 그 구에 있는 모든 샵에 전화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요. 이 샵에서 기본 관리를 2만 원을 했는데 여기서 15,000원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규 고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모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영업을 다니는 그 지역에 대다수 관리 수가가 기본 관리가 2만 원인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산 외곽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샵에서 한 원장님께서 기본 관리를 4만 원 이하는 무조건 안 받으셨던 거예요. 고객이 와도 4만 원 이하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근처에 샵에 가시면 2만 원 하는 샵도 있고 15,000원 샵도 있으니까 거기 가십시오라고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고객들이 와서 굉장히 언짢아 했대요. 굉장히 불쾌해하고 주변에 소문을 낼 때도 저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6개월에서 1년이 지났더니 그런 말을 하고 갔던 고객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주변 샵에 비해서 하루에 관리는 훨씬 적게 하시면서 단가는 높게 받으시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득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 수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고 사실 에스테틱 브랜드가 지금 약간 상향 평준화되어 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기본 관리를 2만 원에 할 수 있는 제품과 6만 원에 할 수 있는 제품은 이미 퀄리티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제품을 두고 2만 원, 6만 원의 차이를 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2만 원, 만 원 이렇게 하는 샵에서 쓰는 제품과 6만 원을 기본 관리로 잡고 있는 샵의 제품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또 그 샵도 그렇게 했었고요. 처음에는 고객들이 그렇게 외면을 하다가 나중에 한국인 특유의 그 외부에 자랑하기 좋아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확실히 반영이 되었던 게 어느 순간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샵이 되다 보니까 그 샵을 다니는 사람은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저기서 관리 받잖아.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장님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행히 그 샵은 원장님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관리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 특수 관리는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런 특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매출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매출이 상승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고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아, 저 샵은 그래서 비싸고 비쌀 만한 가치가 있는 샵이야 라는 인식을 가져버립니다. 그런 시간까지가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시려면 적어도 내가 1년간은 그렇게 고객들에게 가격을 낮추지 않고 또 오는 고객을 막으면서 돌려보내면서 버틸 수 있는 1년간의 그런 시간과 돈, 그런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분명히 견디고 넘어가시면 이제 그 동네에서는 원래 비싼 샵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잘하는 샵이고 좋은 제품을 쓴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딱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2만 원, 15,000원을 받는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5,000원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제품을 좋은 걸 써줄 수는 없습니다. 뭐 웬만큼 유명한 브랜드들은 15,000원이라는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객단가가 벌써 뭐 9,000원, 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15,000원으로 관리를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품을 낮춰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고객은 본인이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피부가 점점 개선이 되는 걸 못 느끼는 건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외부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저기서 얼마짜리 10회에 15만 원짜리 관리를 받는다고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흘러나갈 땐 내가 저기 샵을 다니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다녀도 피부가 좋아지질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싼 제품, 싼 가격, 좋지 않은 제품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손님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또 낮춰요. 제가 지금 다녀보면 시장통을 끼고 있는 샵들 중에서 좀 영세하게 하시는 원장님들, 그런 분들이 보면 너무 무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뭐 시장통 안에서는 일반 로드샵 제품을 가져다가 뭐 기본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마사지만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에스테틱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최소 단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주변에 그렇게 로드샵 제품으로 관리해주고 그냥 얼굴만 만져 테크닉만 해주시는 분들 가격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1회 9,900원짜리가 실제로 나오고 옆에 샵들이 계속 9,900원, 9,900원 그렇게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시장통에 가격을 따라갔던 샵들의 절반 정도는 폐업을 하고 없습니다. 이건 저 말고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단가를 양보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하다 보면 같이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나만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제품들,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특수 관리를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고 기본 관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세를 내고 제품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적어도 객단가의 3배 이상은 받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다 지불을 하시고도 마진이 남아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적자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시려면 지금부터 플랜을 새로 짜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가 관리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가격대는 여기까지. 주변 샵들이 가격을 내리건 어떻게 했건 나만의 뚝심 있는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것 하나를 만드셔야 되고요. 또 나만의 기술을 찾으셔야 돼요. 주변을 이제 다니시면서 관리도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역에서 누군가가 하지 않는 관리가 있다면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제품 회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찾아가셔서 그걸 빨리 가지고 오셔서 그 동네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나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갖추시는 게 매출 상승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양보하시기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값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고객들이 갔다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1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구역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주 무기를 만드시고 가격 양보를 안 하시는 거. 그게 지금 이 시점에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잘 되는 샵은 잘 되고 안 되는 샵은 더 안 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잘 되는 샵에 빨리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밖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잘 되는 샵들은 점점점 잘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안 되는 샵들은 점점점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간층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중간층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가격을 양보하기보다 제값을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오히려 길게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시려면 결국은 교육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요. 또 저희 같은 영업사원들 많이 만나셔서 바깥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정보가 빨리 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손기술이 좋으신 연세가 좀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 샵들이 잘 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테크닉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좀 젊은 연령대의 원장님들의 매출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하시려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가격 양보하지 마시고 나만의 프로그램 가지시고 또 이제 제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오는 정보들 빨리 캐치하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나가셔서 주변 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양보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보는 거. 그게 오히려 매출 상승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들, 또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거는 제 유튜브에 그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상담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에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찾아가서 뵙고 그런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